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이런 풍경 보셨던 기억 나실 겁니다. 재벌 총수나 고위 공직자가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 받으러 들어갈 때는 휠체어에 눕다시피 앉아서 링거 꽂고 거의 반죽음 환자처럼 들어가는데, 검찰 조사 받고 나올 때는 두 발로 씩씩하게 걸어 나와서 바로 골프장으로 직행하는 광경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은 지 1년 반쯤 지나 입대했다는 그 아들은 불과 7개월 만에 무릎 통증을 이유로 병가를 얻어 재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 직후에는 프로축구 구단인 전북 현대에 인턴으로 취직을 해서 축구 경기 전후반과 중간 휴식 시간까지 합쳐 거의 2시간 동안 쉼없이 경기장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하는 인턴 업무를 어떻게 치러내고 있을까? 군 입대 전에는, 그리고 군 복무 중에는 그렇게 말썽을 일으키던 무릎이 제대하고 난 뒤에는 씻은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상황이 정말 궁금합니다. 야당은 추미애 장관 사퇴론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신문 사설에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추 장관에게 남아있는 선택지는 사퇴냐 사과냐, 아니면 이 최소한 스스로 직무정지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데, 검사 지휘 감독권을 쥐고 있는데 그 검찰이 법무장관을 수사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번 주 벌어진 일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추 장관 부부가 아들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도 연대 통합 행정 업무 시스템에 있는 면담 기록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추 장관이 국회에서 아들 관련 특혜도 민원도 없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한 나라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대표하는 국무위원 법무장관이라면 이 거짓말에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하는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둘째, 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된 행정 기록들이 어느 것 하나 남아있는 게 없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진단서 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휴가 연장 승인이 났다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주치의가 출장 중이어서 나중에 이메일로 발송했다는데 그 진단서는 군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휴가 명령서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런 휴가를 황제 휴가 정도가 아니라 특급 유령 휴가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의 휴가 장병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오늘 당장 전화 한 통 넣어서 휴가를 연장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검찰을 거덜내더니 이제는 군까지 망가뜨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군기가 생명인 군대에서 멋대로 군무지를 이탈해도 어물쩍 넘어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미인 법무장관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셋째, 2차 휴가 만료 시점에 추미애 당대표의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의혹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녹취까지 나왔습니다. 자대 배치와 관련해서, 그리고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서 당 대표실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왔다는 증언도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보좌관이 사적인 일에 왜 전화하겠느냐, 이렇게 되레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말 역시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법무장관이 부정청탁의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퇴를 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와 친문 핵심 인사들이 봤을 때 조국 전 법무장관과는 달리 추 장관에게는 마음의 빚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추 장관에게 빚진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지금껏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여권 인사들에게 방패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여권 방패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여권 인사에게 불리한 수사를 한 검사는 내쫓았고 정권의 입맛대로 처리한 검사들은 영전시켜서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문 정권은 추 장관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추 장관은 이것을 믿고 지금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 장관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는 장관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사실 야당은 내심으로는 추미애 아들 사태가 추석 밥상까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반면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추 장관이라고요. 이런 생각에 야당 지도부가 야속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신문의 칼럼 제목이 추미애를 어찌할꼬,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미 추미애 장관을 손절해도 되는 카드, 이제 교체해야 할 시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8월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대충 마무리되면서 추 장관의 유효 기간도 끝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막무가내로 휘두르는 추 장관의 인사 칼이 불필요해진 것입니다. 게다가 문 정권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검찰 수사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추 장관 없어도 공수처 설치는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청와대 측이 추 장관을 제치고 직거래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게다가 이학남이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20대가 학생들이 남성들이 이학남이 돌아서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툭툭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학생은 10.6%포인트, 남성은 9%포인트가 이번 주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감하면서 여권의 입장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발언이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입에서 국무위원 자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민망하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민망하다는 안타깝다, 답답하다, 부끄럽다, 이런 뜻입니다. 추 장관의 직속 상관은 정 총리입니다. 정 총리가 추미애 사태로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한 것입니다. 추 장관 스스로 알아차리기를 바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추 장관이 순수로 제 발로 걸어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들 추문으로 인한 사퇴는 곧바로 정치적 몰락을 뜻한다는 것을 추 장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의 꿈을 여기서 접을 수는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누구 편일까요?